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양식조리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세균성 식중독 예방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장시간 해동하기입니다.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장시간 해동하면 식중독 유발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냉동식품은 가급적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사 환자나 화농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 금지, 가열 처리, 조리 직후 섭취는 모두 올바른 식중독 예방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썹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해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식품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다입니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에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 발생 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해썹 12절차의 첫 단계는 해썹팀 구성이며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독약의 유효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독약과 유효한 농도의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승홍수 10%입니다. 승홍수의 올바른 유효 농도는 0.1%입니다. 10%는 너무 높은 농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는 3%, 석탄산은 3%, 알코올은 70%가 적정 소독 농도입니다. 소독약은 적정 농도에서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처리 과정의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처리, 본처리, 온이처리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은 예비처리에서 큰 이물질을 제거하고 본처리에서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온이처리 단계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수도 처리나 지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는 이러한 순서와 다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유해성 보존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해성 보존료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포르말데히드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유해한 보존료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유해 감미료, 아우라민은 유해 착색제, 롱갈릿은 유해 표백제에 해당합니다. 각 물질의 용도와 유해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중온균의 발육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온균의 발육 최적 온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25도에서 37도입니다. 중온균은 37도 전후가 최적 발육 온도이며 일반적인 병원균이 이에 속합니다. 저온균은 20도 이하에서 증식하고 고온균은 70도에서 가장 잘 발육하며 내열균은 6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보관 시 이러한 온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감각온도의 요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각온도의 3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복사열입니다. 감각온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복사열은 온열 조건 인자에는 포함되지만 감각온도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온은 공기의 온도, 기습은 습도, 기류는 공기의 흐름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가 사람이 느끼는 온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에 명시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생산 및 품질관리 일지의 작성 및 비치입니다. 생산 및 품질관리 일지의 작성과 비치는 식품 제조업체의 의무사항이지 감시원의 직무가 아닙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표시나 광고 기준 위반 여부 단속, 금지된 식품, 취급 여부 단속 등의 감시와 단속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기구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호미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기구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를 말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는 제외됩니다. 호미는 농업용 채취 도구이므로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저, 도시락통,
도마는 모두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입니다. 10번째 문제는 곰팡이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페니실리움 속입니다. 페니실리움은 푸른 곰팡이로 불리며 황변미 중독의 원인 곰팡이이기도 합니다. 식품에서 흔히 관찰되는 푸른색 곰팡이가 바로 페니실리움 속에 속합니다. 푸사리움 속, 누룩 곰팡이 속, 거미줄 곰팡이 속은 다른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11번째 문제는 미생물의 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미생물의 종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스피로헤타입니다. 미생물의 크기 순서는 곰팡이, 효모, 스피로헤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순입니다. 보기 중에서는 스피로헤타가 가장 큽니다. 스피로헤타는 나선형 세균으로 일반 세균보다 크며 리케차와 바이러스는 훨씬 작은 미생물입니다. 12번째 문제는 자연독 식중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독 식중독 중 곰팡이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식큐톡신입니다. 식큐톡신은 동미나리의 독성분으로 식물성 자연독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이나 곡류의 곰팡이독, 맥각독은 호밀이나 보리의 곰팡이독, 황변미독은 쌀의 곰팡이독으로 모두 곰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큐톡신만 식물 자체의 독성분입니다. 13번째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실내 공기의 오탁지표로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실내 공기 조성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 수 있으므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미생물의 발효나 생물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무색, 무취, 무미의 비독성 가스입니다. 실내에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잘 안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를 측정하면 실내 공기의 전반적인 오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오탁지표로 사용됩니다. 14번째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포함을 말한다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지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의약품은 식품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관리됩니다.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의는 모두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기온역전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온역전 현상의 발생 조건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상층의 기온이 하층보다 높을 때입니다. 기온역전이란 정상적인 대기 상태와 반대로 상층의 기온이 하층보다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레이노드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이노드 현상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손가락의 말초혈관 운동장애로 일어나는 국소진통증입니다. 레이노드 현상은 과도한 혈관 수축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창백하게 변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추운 환경이나 진동공구 사용 시 발생하며 말초혈관의 운동장애가 원인입니다. 소음이나 전신 증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7번째 문제는 공중보건 사업의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지역사회입니다.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인간 집단을 말합니다.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가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가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특징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공수병입니다. 공수병은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일본 뇌염, 홍역,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등이 있습니다. 결핵, 장티푸스, 이질은 모두 세균성 질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식품영업 종사 제한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유행성이야 선염입니다.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감염성 결핵,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피부병, 화농성 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입니다. 유행성이야 선염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번째 문제는 기생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기생충 중 돌고래의 기생충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아니사키스충입니다. 아니사키스충은 고래회충으로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의 기생충입니다.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선모충은 돼지나개, 유구조충은 돼지, 유구각구충은 물벼룩과 관련된 기생충입니다. 해산물 섭취 시 아니사키스충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식조리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